3년을 기다려왔다. 솔방울이 씨앗을 내보내기 위해 견고한 비늘을 연다. 작은 새들은 이날을 기다렸고 영리한 딱따구리는 솔방울을 틈새에 박아 씨앗을 빼먹는다. 동물에게 열매의 일부를 내주는 건 나무가 가진 오래된 숙명이다. 나머지는 바람의 몫이다. 척박한 산정 벼랑 끝, 사냥의 터전에 내려앉은 솔씨 몇 개. 천년 고목의 시작도 이리 미약했을까. 마침내 사냥똥을 걸음 삼아 생을 시작하는 소나무. 이것은 숲을 위한 경이로운 동맹의 시작이다. 백두대간이 흘러와 낙동정맥을 이루는 이곳은 산이 높고 계곡 또한 깊다. 수백만 년의 시간과 물길이 깎고 다듬어 더욱 가팔라진 벼랑. 이 깊고 외진 벼랑 끝에 특별한 동물이 산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사냥이다. 용준 씨는 지난 4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개울을 건너 사냥의 벼랑을 오갔다. 날짐승이 아니라면 야생동물조차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사 60도의 가파른 벼랑이다. 이제 사냥도 용준 씨도 서로를 경계하지 않는다. 단지 절벽 한 귀퉁이를 공유할 뿐이다. 참 좋은 일이다. 기분 좋은 일. 이렇게 멀리 와 흙지고 해놨는데 안 들었는데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제요? 이거는 완전 아마 꿀을 하고 안 하고 둘째 문제고 그거는.
저 빨간 게 저 달고 들어오네 저. 아이고. 청포 안에 이 작년에 묵은 뿌리를 해놨는데. 아, 저 안에 벌 많네. 이거 묵은 게. 작년에 있었는데 내가 꿀도 안 뜨고 놔뒀어요, 들어간 거로. 내가 같이 사자고. 근데 뭐 어디 없디 올게 또 새로 들어왔다. 이게 자리가 좋으니까. 사람 말하면 집이 이제 좋으니까. 어디서도 오지. 벌이 새끼 나가지 이렇게 날아와. 5만 마리네 6만 마리가 날아와. 아이고, 안주는 막, 물이 막 쭉쭉 흐린다. 야. 우야, 맛있다. 한 번 먹어서 막. 면. 세상에 뭐 이런 일이다. 이거는 진짜. 와, 맛있네. 이건 안주까지 이제 모르지요. 너 가기 되면 이게 숙성이 돼 보면 뻑뻑해지고. 청소 싹 해주면 이제 온 여름 지나지. 120여 개의 벌통을 바위 벼랑 곳곳에 설치해 놓고 꿀을 채취한다는 용준 씨. 용준 씨가 애써 위태로운 벼랑에 벌통을 설치하는 것은 양지를 좋아하는 벌의 습성과 꿀을 탐내는 담비나 오소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다. 온통 뾰족한 바위로 둘러싸인 울진 소광리의 산자락은 이런 용준 씨에겐 더 없는 명당이다. 사냥도 마찬가지다. 200만 년 전과 거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사냥. 사냥은 포식자에게 저항하는 대신 포식자가 쫓아올 수 없는 벼랑을 택했다. 진갈색의 털은 풍화된 바위와 잘 구분되지 않으며 따로 움직이는 두 개의 발굽과 폭신폭신한 발바닥은 바위와의 흡착력을 높인다. 아무리 가파른 바위도 손쉽게 넘나드는 사냥. 이 사냥이 척박하기 그지없는 바위 틈에 새 생명을 불러들인다. 생명이 생명의 화사함을 부르는 현장. 이걸 산 당기고. 나는 전질해도 다른 사람은 없어. 못 만나. 맛있다. 나는 이거 그전에 이런 것만 먹고 산에가 하루 배를 채우고 이제 살았어요. 진짜요. 그전에 한 40년 전에입니다. 용준 씨가 벌통을 찾아 돌아다니는 길은 일반인이 찾기 힘든 험한 바위길이다.
그래서 이 길은 사냥의 길이기도 하다. 사냥은 칡순을 비롯해 100여 가지가 넘는 식물의 꽃과 연한 잎을 먹고 산다. 경계심이 무척 많아 배변을 할 때도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전방 좋은 곳을 정해놓고 한다. 일명 똥자리라 불리는 사냥의 배변터다. 요거는 이제 이 새끼 요거 짜잔한 거 요거 전부 다 새알 요 쪼래한 거 좁쌀알 같은 거. 요 났어. 한 달 안에 났어요, 이 사냥. 애기 사냥이요. 새끼가 금방 나가 열러 왔네, 열러요. 소나무 씨앗이 사냥똥의 도움으로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발아에 꼭 필요한 수분과 영양과 온도를 사냥의 똥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연과 필연을 통해 움트기 시작하는 생명의 여정. 이것이 숲에서 벌어지는 동맹이다. 소나무도 사냥과 마찬가지로 메마르고 척박한 산비탈을 자신의 서식지로 택했다. 하지만 곧고 우람하고 단단해 예로부터 강송, 장송, 춘향목으로 불렸으며 왕궁과 사찰의 대들보로 사용됐다는 나무. 이 소나무가 바로 금강송이다. 이거는 한 두 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좋아. 나무는 이런 걸 안 하면 기운을 받아준다, 이렇게 사람이. 금강송 숲에 살고 있는 딱따구리는 나무를 파고드는 벌레를 잡아주는 대신 금강송에게 집을 얻는다. 숲에 뛰어난 건축가답게 널찍하니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딱따구리 부부. 다 떨어놨네 그거 보는데 딱따구리가 해야 된다니까 이거. 다른 새는 못 떨어요 이거요. 내 떨어보고 지가 좋은 자리는 지디 가고 또 저 좋지 않으면은 또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그다 또 집을 지요. 그 딱따구리가 집 만들어 준다니까요. 파랑새 부부는 딱따구리의 묵은집을 재활용한다. 번식철인 5, 6월이면 쌍쌍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금슬 좋은 새.
파랑새는 땅을 밟지 않고 사냥한다. 그래서 파랑새가 사냥을 한다는 건 하늘을 나는 곤충이 많다는 뜻이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뜻이 된다. 사냥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반드시 둥지의 안전을 살피는 파랑새. 파랑새 부부는 올해 2마리의 새끼를 부화했다. 우아한 몸짓으로 맹금류 못지않게 고개 비행을 잘하는 파랑새. 파랑새 부부에게 소나무의 구멍은 가장 안전한 둥지다. 온통 앞산 뒷산이 첩첩인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밭되기 하나 드물 만큼 외진 곳이지만 용준 씨는 매일 바쁘다. 이른 아침부터 톱을 들고 나무와 씨름하는 용준 씨. (40년) 경력의 벌꾼이지만 벌통을 만들 때마다 용준 씨는 마음이 설렌다. 한번 다 됐어 이제. 야, 이렇게 되네. 이 벌통엔 또 어떤 녀석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꿀을 모아줄까. 옛날에는 끌로 이거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3일을 밤낮으로 3일을 푹 파야 요만큼씩 뛰내거든요. 요만큼 밥 숟가락 마치 뛰내거든요. 그럴 때는 하여튼 뭐 새벽밥 먹고 끌어가지고 파면은 3일을 파야 한나가 왕고 있대. 이렇게 깨끗이도 안 되고 이만해도 못 파고 3일 꽁나절 해야 되거든. 한때는 화전민 가옥 300채가 즐비했다는 소광리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떠나고 야생의 숲이 됐다. 60년대 후반만 해도 벌통 만드는 아버지의 끌질 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 물기로 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쟁쟁했을 이곳. 이곳은 용준 씨에게 기억의 숲이기도 하다. 건복주병. 옛날에 이런 게 제사 지나면 이제, 에? 이거 한 60년치 다 됐어요. 50년, 60년. 많이 살았죠. 여기 뭐 이런 데는 뭐 조회도 살고, 저 밑에도 살고, 쪼매나 뭐 살 게 없이 막 그냥 아무 데나 원룸하고 이래 짓고, 그냥 막 살고 그러는 거지. 뭐 그게 뭐 흙안에 짓고 그런 게 없고, 내가 뭐 살다 산 꼭대기에도 뭐 물만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살고 그냥 그래 뭐 도토리 좀 먹고 산 밑에 사니까 나무 많은 데 들어가야 살지. 없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여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내어주고 몸 의탁할 집 한 칸 없을 때 자신의 몸 한쪽을 내어주었던 숲. 용준 씨가 또다시 벌통이 있는 가파른 벼랑으로 향한다. 늘 사냥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엔 DMZ를 비롯해 설악산과 태백산, 그리고 이곳 울진 지역 등에 950여 마리의 사냥이 살고 있다. 울진은 지구촌 최남단 집단 서식지다. 어미 사냥이 나무 뒤에 숨어 은밀히 새끼에게 젖을 주고 있다. 야생에서 이런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장면이다. 어떤 데 보면 저 가서 지가 저래 난 이다 보고 있고 난 또 지도 이리 보고 있고 도망도 안 가. 순해. 소고 사냥이고 풀 먹는 짐승은 순해요. 벼랑을 좋아하는 벌 때문에 사냥과 털을 나눠 쓰게 된 용준 씨. 없어. 버리고 도망가 벌써. 에이, 아깝다. 예스, 뭐다? 질기고 강한 것이 야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용준 씨에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만큼 신경 쓸 게 많고 주변 환경에 예민한 것도 없다. 우리 지금은 없지만은 이걸 내 오도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요. 그게 이제 하나 기술이야. 이걸 오도로 만들어. 내가 한번 내기 해볼래요? 이제 한여름 되면 8월달 되면 이거 들어와 있어 버리. 꿀 하러 와 있다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작년 꿀을 안 먹고 덜 먹고 나갔던 거로 요새 좀 묻혀주면은 이게 이게 이제 하나 내 혼자 수법이지. 벌 오라고 유혹하는 거. 이가 맞아야 이제 흙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데. 근데 이가 딱 맞아. 좋아. 이야, 엄청나게 좋은 집이 있는데 지가 안 오고 돼요? 안 그래요? 난 말하면 이제 흙거리에다 진흙에다 나무 통나무 집을 지주는 항냄새가 나는 식으로 있는데 어디서도 다 오지. 싸워버려. 이래서. 꿀 1kg을 얻기 위해 벌은 약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 바위채 송화는 공기 중의 수분만으로도 뿌리를 내린다. 금강송이 척박한 땅을 택한 것도, 사냥이 아찔한 바위 벼랑을 택한 것도 모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덜 말랐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제나 뭐 이렇게 났겠네. 벌하고 사냥하고 내가 같이 다 살아요. 이런 데는 서히 산다 이게. 헛개나무 씨앗이 사냥의 배설물 속에서 발아한다. 씨앗의 두꺼운 껍질 때문에 발아율이 낮기로 유명한 헛개나무. 하지만 씨앗은 사냥의 되새김질과 4개에 달하는 위를 거치며 발아가 촉진돼 맨 땅에서보다 40배 넘게 발아율이 높아진다. 사냥의 배설물이 약재로 쓰이고 있는 헛개나무에겐 자궁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굵잖아요. 사냥똥은 이게 약이라는데 이게 굵어 이거요. 아주. 이게 탄약 칠 때 옛날에 보니 들어가더라고 이게. 옛날 어른들이 가이댕이 먹디도 이거로 뭐. 온통 바위투성이로 돼 있지만 서로 품고 도우며 스스로 무성해진 숲.
둘러싸여있네. 내일에도 저 산 다 압니다. 저게 절로 넘어가면 왕틀이고 절로 저 높은데 절로 넘어가면 사냥이 길에서 길을 잃었다. 바위 타기의 명수로 통하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 사냥은 인간의 길을 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계곡을 찾아 물 한 모금 먹고 싶었던 사냥이었을 것이다. 작년에 태어난 애 같아요. 뿔보니까. 결국 한 마리의 사냥이 차에 치여 희생됐다. 태어난 지 겨우 1년 된 어린 사냥이다. 이렇게 좀 1년 성 된 친구들은 사실은 어미랑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그 대로변 건너다가 엄마는 도망을 가고 얘는 미처 못 가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1년. 살아있었다면 어미를 따라 바위벼랑을 누볐을 어린 사냥. 우리에게도 야생과 함께 사용하던 길이 있었다. 울진과 봉화 사이를 잇는 11형 고갯마루. 옛 보부상들이 다니던 이 길은 새들이나 넘는다고 할 만큼 높고 험한 길이었다. 하지만 보부상들은 울진장에서 미역, 생선, 소금을 구매한 뒤 내륙에 있는 봉화장을 찾아 곡식과 약초, 자파 등을 물물 교환해 돌아갔다. 꼬박 사흘이 걸리는 먼 길이었다. 이게 옛날에는 이 길이가 말입니다. 아주 이제 오셋마을 하면 큰 길이지요, 큰 길. 소왕리 사람도 울진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되고, 울진 사람이 서울로 간다든가 울진 사람들이가 뭐 소왕리로 오려면은 이 길 아니면 길이 없어. 지금도 그렇듯 옛 보부상들도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금강송과 마주했을 것이다. 이거 이제 막 흐러지잖아, 이거. 이게 이제 사람 말하면 산은 다 흐러지고 오래되면 이제 빼다고만 남는 거지. 거목은 죽어서도 집이 된다. 벼락에 맞아 몸이 부러지고 불에 그을렸지만 여전히 딱새알 몇 개를 품고 있는 금강송. 여의도 8배 면적 위에 200년을 넘긴 금강송 8만 그루가 짱짱하게 줄지어 서 있는 곳이 울진 금강송 숲이다. 꾀꼬리 부부가 바람 많은 가지 끝에 둥지를 마련했다. 아슬아슬한 가지 끝에 둥지를 마련한 것은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약탈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고육직책이다. 하지만 20일의 포란 기간과 새끼들이 성장하여 둥지를 떠날 때까지 부부는 매 순간 가슴을 졸여야 하고 집요하게 찾아오는 청설모, 누룩뱀과 맞서야 한다. 숲을 돌아다니는 건 힘든 일이지만 용준 씨가 보는 숲의 세계는 모성으로 가득 차 있다. 암컷 호반새가 알 굴리기를 한다. 골고루 자신의 체온을 전해주기 위해서다. 부부가 번갈아가며 애지중지 알 품기를 시작한 지 2주. 마침내 새 생명이 꿈틀거린다. 이제부터 부부는 더욱 바빠져야만 한다. 물총새와 더불어 사냥의 명수로 손꼽히는 호반새.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개구리, 도마뱀 같은 양서류다. 나무 토막에 몇 번이고 두드려 먹잇감을 완전히 기절시킨 뒤에야 둥지에 물고 가는 호반새. 먹이를 줄 때도 새끼의 목에 걸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다. 호반새는 계곡을 좋아한다. 물이 있어야 하고 양서류와 곤충이 많아야 한다. 호반새 부부가 금강송이 만든 이 깊은 골짜기에 둥지를 마련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사냥에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울진 사냥보호협회 김상미 씨가 숲을 찾아왔다. 꽤 됐어요. 한 4, 5년 정도?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다리 부분이 심하게 골절돼 있는 상태. 영역에서 밀려서 내려온 개체? 그런 개체 같아요. 길이는 13.5 정도 됩니다. 뿔 길이로 봐선 아직 한창 숲을 뛰어다닐 젊은 녀석인데 왜 영역에서 밀려나 이곳에 쓰러져 있는 것일까?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예상했던 대로 녀석은 다리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안에 심장이라던가 위 내용물이 이 뼈 덜렁거리면서 이제 이동을 했겠죠. 이동은 가능한데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점점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저렇게 될 정도면은 막 되게 얌전하게 죽을 수는 없는 막 몸부림 치다 죽었을 거예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척추뼈 이렇게 해서 뒷다리, 앞다리 이렇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만삭의 몸이었다는 것. 아직은 그냥 늦으면 2주 정도 후에는 태어나지 않았을까. 200만 년 전에도 사냥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소과의 동물 중 유일하게 형태의 변화가 없는 살아있는 화석. 사냥은 진화하는 대신 벼랑을 통한 생존을 선택했다. (7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봄에 태어난 새끼는 1년 정도 어미의 보호 속에 성장한다. 드문 경우를 빼고는 한 마리만을 낳기에 개체수 증가가 무척 어려운 동물이기도 하다. 모질지 않은 삶이 어디 있을까? 가지가 부러지고 휘어지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600년의 sak풍을 몸에 새겨온 금강송. 금강송의 하루가 저문다. 많은 생명을 드리고 내보냈던 하루다. 태풍 속에서도 집을 나선 용준 씨. 어때고 나? 흙은 째놓으면 찔게요. 둘보다 더 찔게. 이거 그렇지. 아무래도 벌통이 걱정되는 모양이다. 계곡이 깊을수록 물이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다. 계곡 옆 암벽 틈에 둥지를 마련한 큰 유리새 부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새끼를 돌보랴 먹잇감을 잡아 나르랴 부부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하지만 시시각각 불어나는 물 때문에 부부는 안절부절인데 마음 다급하기는 용준 씨도 마찬가지다. 진작 이래 줬어야 되는데. 이래 좀 뭐 자꾸 오면 할수 없지 뭐. 태풍이 오면 또 이게 바람이 가면 넘어가 버린다 뜯어보면. 용준 씨에게 벌치기는 금강송 숲에 짓는 1년 농사다. 용준 씨는 태풍 속에서도 벌을 지켜냈다. 하지만 기척이 없는 큰 유리새의 둥지. 큰 유리새 부부는 결국 새끼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늘 삶과 죽음이라는 생명순환의 질서가 어김없이 흐르는 금강송 숲. 딱따구리 둥지에 새들어 살던 파랑새는 태풍을 무사히 견뎌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파랑새 부부는 먹이를 찾아 고개 비행을 했고 새끼 파랑새도 별탈 없이 자라줬다. 딱따구리 부부에게도 때가 왔다. 잡아온 먹이를 새끼에게 줄 듯 말 듯 놀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어미. 새끼는 배가 고프다. 하지만 어미는 다가오지 않고 계속해서 먹잇감으로 새끼를 유혹한다. 둥지를 빠져나오라는 어미의 부름이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금강송 숲. 이제 새끼 딱따구리는 홀로 야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금강송 숲에 가을이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면 용준 씨는 금강송 숲의 부름을 받는다.
이거 한번 보래. 이야, 손이 많이 났다. 이야, 봐봐 이거. 송이가. 또 굵다 그럼 살쪘다. 이랬어. 봐. 이거는 쌍둥이 붙어가지고. 향 좋다. 진짜 향 좋다. 아이고야. 숲이 내준 귀하디 귀한 송이. 이거 하나만 따도 기분을 그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이거 세 강불 씻다 하루에. 이런 거래요. 송이는 오래된 소나무와 흙과 미생물인 균사가 만들어내는 합작품이다. 와, 이것도 좋다. 참 송이 좋다. 끝내주네. 그래서 송이가 많다는 건 숲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다. 내가 이제 이걸 한번 일해봤거든요. 이게 많이 나는 송이밭에 흙을 떠다가 부대 이어가지고 다른 산에 아주 좋은 산에 갖다 버놔 봤어요. 안 나. 그 산에 가면 안 나. 옮겨 뿌리게 안 나는 거예요. 요 옆에 같이 붙어야 되지 옮겨 뿌리면 안 나더라고요, 얘가. 그게 참 희한한 물개이지, 얘가. 크고 우람한 나무는 굵고 긴 뿌리를 갖는다. 이 살아있는 뿌리에 송이균이 붙어 물을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얻어 성장한다. 송이는 이런 공생관계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번에도 용준 씨에겐 송이가 풍년이다. 커진 게 향이 더 좋아. 젊은 거는 어때? 용준 씨가 어머니를 위해 송이국을 끓인다. 이 송이 그저 저거 싱겁는 것 같아.大木干苦干就干这一些， 맛을 먹어봐요. 就买嘛，只买哎。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자 가족을 위해 평생 숲을 떠돌았던 인생 선배. 아이고, 저 어디가 살고 있는데 그 형이 왔지도 며칠 전에. 용호 형이 왔어. 어제 문정가 왔다 갔어. 올해 95인 어머니는 용준 씨에게 또 하나의 숲이다. 가을이 깊어지자 나무들이 휴식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지난 봄, 여름을 견뎌왔던 나무. 나뭇잎은 땅에 떨어지지만 자신의 수고로 번식을 위해 열매를 남겼다. 매일같이 가파른 벼랑길을 끊임없이 오르내렸던 용준 씨. 자식처럼 품어왔던 용준 씨의 벌통엔 또 얼마나 많은 꿀이 들어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별로 없지. 아이고, 말벌이 지어 막 들어갔네, 이놈들이. 이야, 꿀 좋네. 예? 한꿀 좋다. 이야. 완연한 가을색으로 숙성돼 있는 꿀. 이게 진떼 꿀이다, 진짜 진떼.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 벌은 4,200번 이상 꽃과 벌통을 오간다. 이 꿀 속에 산 하나가 들어있는 셈이다. 청솔모는 열매를 따먹는 사냥꾼이자 열매를 씹는 일꾼이기도 하다. 용준 씨는 벌을 통해 식물을 번식시키고 딱따구리는 나무의 해충을 잡아주는 대신 즙을 얻는다. 자연의 시간표엔 헛된 일이란 없다. 또다시 어미소나무가 견고한 비늘을 열어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어미를 떠난 자식은 이제 바람이 옮겨줄 것이고 사냥똥이 품고 키워낼 것이다. 그렇게 자란 금강송 밑에서 사냥은 사랑하고 새끼를 낳고 먹잇감을 구하며 계속 살아갈 것이다. 용준 씨의 삶은 금강송에 기대어 있다. 사냥도 파랑새도 딱따구리도 그렇다. 모든 생명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동맹관계다.